그 후보자 네. 아침에 그 답변에서 그 양정철 민주원장을 2015년 선배의 소개로 처음 만났고 라고 그랬는데 몇 차례 출마를 권유받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? 뭐 그날 처음 얘기가 나왔고요. 몇 차례 전화로 공직 후보 공직 사퇴 그 전에까지 뭐 몇 차례 전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처음 만나고 전화로 몇 번 왔었다. 그거죠?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자, 그러면 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면서 2번 정도 만났다고 아까 밝히셨죠? 네. 네. 그러면 한 2번 정도 만났는데 언제 만나셨습니까? 제가 가장 최근에 만난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. 그 저는 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한 뭐 작년 한 여름쯤 됐나, 작년 여름. 재작년 말쯤 됐나 하여튼 2018년 여름이고. 그 전거는 잘 기억은 안 납니다. 그러면 예. 올해는 몇 월에 만나셨죠? 올해는 한 2월경에 만난 2월 기억이 됩니다. 경에. 네. 자, 그러면 지난 2월에 그렇게 이제 만나시는 사실은 그 양정철 원장도 굉장히 바쁘고 또 우리 검사장님도 엄청 그 바쁘신 그런 분인데 그냥 한가롭게 아까 이제 답변이 그냥 만났다 그렇게 네. 이제 말씀이 계셨어요. 네.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그냥 만날 수 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양정철 원장이 얼마 전에는 그 서훈 국정원장을 만났습니다. 그 서훈 국정원장을 만난 것이 한 5, 6개월쯤 됐고요. 그다음에 우리 검사장님을 한 2월경에 만났다 그러면 한쪽은 북풍을 이용한 내년 총선을 쓰겠다. 또 하나는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을 이용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정으로 몰아넣겠다. 뭐 그런 의도 아니었겠습니까? 근데 그런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신 거예요? 못하신 거예요? 글쎄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2015년에 만났을 때와 같은 분위기에 그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이분이 야인으로 뭐 그때 외국을 뭐 돌아다닌다고 해서 잠깐 나왔다고 하니까 아마 그 제 일행들은 좀 객지 생활을 하는데 좀 격려를 한다는 차원이 아니었나. 저는 거기에 이제 연락을 받고 제가 가게 됐는데 그냥 아니까 저도 그냥 본 것뿐이지 그 자리가 무슨 뭐 어떤 중요한 얘기를 논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오전에 그래서 네. 어디서 어떻게 어느 분들하고 만났는지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해주시니까 네.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 구체적인 장소나 그 다음에 거기 참석하신 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바로 그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. 자, 다음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전혀 없습니까? 네.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입문을 권유받은 적도 없습니까? 뭐 직접 제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. 근데 2017년 6월 5일자 월간조선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좌천성 인사를 당한 후보자에게 정치 입문을 권유했다.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. 이거는 그러면 전혀 모르십니까? 알고 계시죠? 그래서 저는 뭐 직접 정치 입문을 제가 제의받은 적은 없고 아마 2015년 말에 20대 총선 앞두고 그 양정철 씨가 얘기한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. 네, 추측이 그렇다 됩니다. 그러면 기사가 사실이라 그러면 네.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에게 직접 출마를 뭐 권유했었다. 또는 후보자를 평소 유심히 지켜봤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후보자가 중앙지검 지검장에 이어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가 된 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결국은 후보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?
글쎄 뭐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 네.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죠. 그런 거에 대해서는. 네. 자, 다음번에는 그 이제 아까 그 용산 세무서 관련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. 네. 아까 이제 그 이남석 그 변호사를 그 이제 소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윤 전 서장의 차명 전화에 아까도 이제 어느 의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윤석열 선배가 소개한 이남석입니다.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 기사가 저는 정확치 않다고 지금 보고요. 아마 무슨 수사 과정에서 뭐 어떤 모바일 같은 것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좀 부정확하게 들어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모르나 제가 객관적인 그뭐 정황으로 보면 저보다 그 이남석 변호사를 그 동생인 윤대진 과장이 훨씬 잘 알고 바로 그 과에서 그 근무하다가 나간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. 네. 그러나 이제 그 부분에 네. 대해서는 자기 친형이니까 네.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안 할 수도 있죠, 역으로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.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신 게 있나 없나 봤습니다.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정말 그런가 보다. 이 검찰총장 후보가 이렇게 변호사도 소개를 하고 그런가 보다. 변호사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예, 더 드릴까요? 얼마 더 주실 수 있어요? 예, 1분 더 드리겠습니다. 1분밖에 안 되니까. 예, 우선 해 보시죠. 네. 그러시면 그 간단하게 그 제가 이제 아까 이 자료 이 수취인이 불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수취인이 없어요. 뭐 서류를 보냈더니 이런 인사청문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그 행위다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우선 그 이번에 국회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도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겁니다. 그런데 그때도 거부하셨습니까? 글쎄 뭐 청와대 인사검증과 관련된 거는 뭐 다 보안 사항으로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정도의 자료는 제출 요구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. 네.